새벽 2시가 되자 역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순 할머니는 문득 끔찍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짓이 아니라 사람의 짓은 아닐까요? 대구에서 사시는 박정순 씨의 사연입니다. 남양특집인가요? 등골이 오싹한데요. 할머니는 밤마다 들리는 노크 소리와 여자가 웃는 소리가 새벽마다 들려 공포를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끝에 다른 시청자들의 생각도 함께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른 아침 은은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박정순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뜨거운 녹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이제는 그 슬픔도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며느리 김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정순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 민호와 결혼한 지 5년째인 미영은 정말 기특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직접 나서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도 미영이었죠. 들어와, 미영아. 미영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시장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배추랑 무 사왔어요. 오늘 김치 담가드릴게요. 고맙다, 얘야. 내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 정순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혼자 지내던 적막한 집에 생기가 돌게 된 것도, 제대로 된 밥상을 받게 된 것도 모두 미영 덕분이었거든요. 아들 민호는 직장 일로 늘 바빴지만 미영이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전 내내 두 사람은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영은 정순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주고 할머니도 며느리의 배려에 흐뭇해하셨습니다. 어머님, 점심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다.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미영이 부엌으로 향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가족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은 정순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죠? 응, 미영이가 잘 챙겨줘서 아무 걱정 없다. 민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눈빛을 보냈고 미영은 수줍게 웃었어요. 밤이 되자 정순 할머니는 홀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이 왠지 서늘한 것 같았거든요. 괜히 밤이 되면 집이 서늘한 것 같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마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잠들어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밤잠이 줄어들어 자주 깨곤 했거든요. 똑, 똑,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죠. 똑, 똑, 똑. 분명히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이 시간에 누가 방문을 두드릴까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불안해졌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소리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아마 바람에 뭔가가 부딪힌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미영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미영아, 어젯밤에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미영이 김치찌개를 끓이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외라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그런 소리 안 났는데요? 저희 방은 어머님 방 바로 옆인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 분명히 들었는데. 정순 할머니는 의아했어요. 분명히 똑똑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미영은 못 들었다니 이상했거든요. 어머님, 혹시 밤에 헛소리 들으신 거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럴까?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 할머니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헛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2시쯤 되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또, 또. 이번에는 더욱 또렷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누구냐고요?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물어보았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리만 뚝 그쳤을 뿐이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어젯밤에도 그 소리가 났어. 미영이 식탁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민호 오빠도 못 들었다고 하던데.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영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만 들리는 소리인 걸까요? 혹시 나이 들어 이상한 환청이라도 들리는 건 아닐까요? 그날부터 정순 할머니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도 그 소리가 들릴지, 그리고 그 소리가 정말 자신의 착각인지 알 수 없어 불안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똑똑거리는 소리가 정순 할머니의 잠을 깨웠어요. 때로는 문 두드리는 소리, 때로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까지. 정순 할머니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낮에도 어딘가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어머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민호가 퇴근 후 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그저 피곤하다며 대충 넘어갔어요. 아들에게 이상한 소리 얘기를 했다가 미영처럼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미영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점점 예민해지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요즘 계속 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미영이 민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치매라고? 그럴 리가.
민호가 당황했지만 미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도 보셨잖아요. 어머님이 요즘 얼마나 이상해지셨는지. 밤마다 없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시고, 낮에도 멍하니 계시고,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뒤에 희미한 웃음소리까지 들렸거든요. 킥킥거리는 낮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놀리듯 웃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야,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나. 어젯밤에는 웃음소리까지 들렸어. 민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내의 말대로 치매 증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우리는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미영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교활했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요양원을 알아보셔야겠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정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어머님,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미영이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로 했어요. 정말 자신이 헛것을 보고 듣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가 되자 역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순 할머니는 문득 끔찍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짓이 아니라 사람의 짓은 아닐까요? 정순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상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일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미영의 행동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자상했던 며느리가 요즘에는 왠지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가 밤에 들리는 소리 얘기를 할 때마다 미영의 눈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또 그런 헛소리 하세요? 미영이 설거지를 하며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스러워 했거든요. 헛소리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다고. 정순 할머니가 억울하게 말했지만 미영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우연히 현관에 설치된 CCTV를 보게 되었어요. 민호가 집 보안을 위해 몇 달 전에 설치한 것이었죠. 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CCTV에 뭔가 찍혀 있지는 않을까요? 민호야, 현관 CCTV 화면 좀 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왜 CCTV를 보시려고 해요?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민호는 의아해했지만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컴퓨터 화면에 지난 며칠간의 현관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2시경의 화면들을 차례로 확인하던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날 새벽에는 현관 쪽에 어렴풋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거든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순 할머니가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도 놀라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뭔가 있네요.
하지만 화질이 너무 흐릿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민호는 화면에 집중하느라 그것을 놓쳤습니다. 미영아, 여기 좀 봐. 새벽에 이상한 그림자가 있어. 미영이 화면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가로등 불빛 때문에 생긴 그림자 아닐까요? 바람에 나뭇가지라도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나뭇가지 그림자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거든요. 더욱이 그 실루엣의 크기와 모양이 미영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더욱 예민하게 깨어 있었어요. CCTV에서 본 그림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새벽 2시가 되자 역시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끔찍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 목적은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증거를 잡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미영이 시장에 나간 사이 할머니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캠코더를 찾아냈어요. 10여 년 전 것이라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캠코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기계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서툴렀지만 민호가 어릴 때 찍어주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조작법을 익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캠코더를 어디에 숨길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최적의 장소를 찾았어요. 방문 위쪽 모서리에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곳에 캠코더를 세워두면 문 앞 복도까지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자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70 중반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캠코더를 설치하던 중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미영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캠코더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 그냥 높은 곳에 있는 상자 좀 내리려고. 그런 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위험해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는 그 속내를 의심했어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뭔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괜찮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일단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영이 있는 동안에는 캠코더를 설치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미영이 빨래를 하러 나간 사이 할머니는 재빨리 캠코더를 설치했어요. 방문 위쪽 모서리에 교묘하게 숨겨두니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기다리면 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에 미영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친절하고 공손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밤에 또 이상한 소리 들으실까봐 걱정돼요. 미영이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글쎄,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영의 표정에 순간 실망하는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캠코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했고, 과연 오늘 밤에도 그 일이 일어날지 긴장되기도 했거든요. 새벽 2시가 다가오자 할머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들려왔습니다. 또?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젠 참지 않는다. 정순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자의 정체도 밝혀질 것이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캠코더를 회수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미영이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에 간 사이 할머니는 거실로 가서 캠코더를 텔레비전에 연결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르쳐줬던 방법을 기억해내며 간신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할머니의 방문 앞 복도가 어스름하게 보였어요. 시간을 빨리 돌려서 새벽 2시경 장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순 할머니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서 미영이 슬그머니 복도로 나와서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미영은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귀를 문에 대고 할머니의 반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미영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거든요. 마치 할머니가 놀라서 잠에서 깨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화면 속의 미영은 몇 분간 더 문을 두드리다가 할머니가 나올 기미가 보이자 재빨리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할 때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정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토록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런 악독한 짓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증거를 확보했으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뭐 보세요? 그때 미영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텔레비전을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도 화면을 보았거든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정순 할머니는 차갑게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한 짓이 다 녹화되어 있어. 미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치미를 때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내가 밤마다 내 방문을 두드리고 웃어댔다는 건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지.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이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떻게든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미영이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 오빠와 둘이서만 살고 싶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꿋꿋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네. 미안해요. 미영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캠코더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마침 민호의 형님 가족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미영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영은 온종일 불안에 떨며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혹시 민호에게 말하지는 않을까,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거든요. 어머님, 제발 오늘은. 미영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 민호의 형님 부부와 조카들이 도착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거든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수가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정순 할머니가 미영을 칭찬하며 대답했겠지만 오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짧은 대답에 가족들이 의아해했어요.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침울해 보였거든요. 미영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할머니가 언제 폭탄 선언을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후 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말에 식탁의 대화가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캠코더를 들고 나와서 텔레비전에 연결했어요. 가족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물어보았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새벽의 복도가 나타나자 가족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곧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미영이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 똑똑 두드리며 킥킥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게 뭐야? 형님이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민호는 입을 벌리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미영아, 저게 정말 너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이 울먹이며 손사래를 쳤어요. 오빠, 이건 장난이었어요. 정말 장난이었다고요. 장난?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장난은 웃기려고 하는 거다. 이건 사람 잡으려는 짓이다.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밤 새벽에 내 방문을 두드려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내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게 장난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형수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미영아, 정말 그런 짓을 했니? 미영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의 잘못이지만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은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민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형님 가족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만이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거나 참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진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님 가족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일찍 돌아갔고 미영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미영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지만 예전처럼 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했거든요. 정순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다 풀린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였거든요.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이 집을 나가겠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미영이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당연히 쫓겨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이었거든요. 대신 앞으로는 나를 함부로 대하려 하지 마. 나이 들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 할머니의 말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영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도 이제 할머니를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네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집안일에 소홀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오후 정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포근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거든요. 그동안 미영 때문에 느꼈던 답답함과 억울함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영이 시장에서 돌아와서 부엌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 소리를 들으며 미영의 친절함에 감사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일상의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당하기만 하지는 않는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할머니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증거가 내 편이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 말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밤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알았거든요.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주 정신 나간 며느리네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네요. 시청자들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저렇게 독한 짓을 할 줄이야. 우리 같은 노인네들 가슴 철렁하네. 저 며느리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요즘 드문 얘기지만 저런 경우 실제로도 있다니까. 저런 집구석은 그냥 떠나야 돼요. 혼자가 편합니다. 며느리 저런 건 벌 받아야 돼요. 천벌 받아야 돼. 아이고, 역시나 다들 며느리를 욕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살기 힘들면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대안을 찾으셔야지. 이런 못된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별빛처럼 반짝이는 사연 방송 달빛 별빛 다방 이혜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달별다방 방송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달빛별빛다방 김태수였습니다. 댓글에 이번 사연에 대한 소감 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